1번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기기에서 사용하는 이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펌웨어는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고 또 제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장치에 포함된 임베디드라고 하죠.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여기 보면 컴퓨터 및 정보기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펌웨어는 메인보드에 있는 ROM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보통 BIOS, Basic Input Output System, 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롬, BIOS 이렇게 부르죠. 자,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주로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된다. 자, 1번은 컴퓨터를 켜면 롬 바이오스가 이런저런 체크를 하고 나서 운영체제, 윈도우 10이죠. 운영체제로 부팅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의 특정 영역, 주소, CHS001이라고 하는데 실린더 0번, 헤드 0번, 섹터 0번 이 번호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팅 관련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바이오스 정보는 메인보드의 롬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죠. 뜬금없는 소리니까 1번은 옳지 않고요. 2번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돼서 실행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펌웨어를 처리하는 루틴 중에서 기계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 보통 원시 코드라고 부르죠. 이런 원시 코드를 CPU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은 뭐가 해요? 컴파일러가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잘못되었고요. 3번 운영체제의 일부로 입출력을 전담한다. 입출력 전용 프로세스는 채널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 보이네요. 채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4번이 옳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뭐 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 있죠. 차량에도 내비게이션 펌웨어 업데이트 있죠. 드론에도 있고 뭐 공유기에도 있고 이렇게 펌웨어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기기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옳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수어의 표현에 있어서 이 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1번 16진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ASF까지의 문자로 표현하는 진법으로 한 자릿수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 이진수로 치면 4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6진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0에서 15, 10, 11, 12, 13, 14, 15는 A, B, C, D, E, F 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한 자릿수 표현에 2의 4승은 16이죠. 그래서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이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하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 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뭔 개소리야! 자, 얘도 맞는 말인데 이거 처음 접하는 뭐 비전공자 또 뭐 수학 공부한 지 오래된 사람들 뭔 소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하는 방법을 그냥 외워두세요. 이번 기회에 외워둔다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말뜻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뭐 이진수, 8진수, 16진수 중에서 이진수를 10진수 실수로 변환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11.101이라는 이진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왜 이진수인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뭐 0과 1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진수겠죠. 일단 여기 이런 이진수가 있고 이것을 10진수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죠. 이것을 10진수 실수로 변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볼게요. 각 진수의 자리값과 여기 각 진수의 자리값 1101, 뭐 101 이런 자리값들이 있죠. 이것과 자리의 지수 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2의 0승에 해당하는 지수승이죠. 여기는 2의 1승, 여기는 2의 2승, 여기는 2의 3승 이렇게 되죠. 여기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리 값과 자리의 지수
승을 곱한 이렇게 다 곱하죠. 곱하면 어떤 수의 0승은 1이 되고 2죠, 4죠, 8이죠. 얘는 0이랑 곱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해줘라 라고 했죠. 그럼 8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11이 되고요. 소수점 찍어주고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죠. 그럼 0.5.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이니까 뭐예요? 0.25. 그 다음에 8분의 1이니까 얘는 뭐예요? 0.125. 여기는 0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더해주면 0.625. 그러면 이진수 101.101을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11.6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을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얘가 이제 10진수로 우리가 바꿨으니까 10진수잖아요. 10진수가 정수와 소수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10진수 정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10진수 값을 변환할 진수로 나누고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진수로 바꾸면 이 수, 앞에서 우리가 원래 다루었던 이 수가 나와주면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시다.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줘 볼게요. 여기 이 2진수로 이렇게 바꿔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환할 진수로 나눈다. 정수 부분을. 여기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이잖아요. 정수 부분을 변환할 진수. 여기서 2진수로 바꾸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환할 진수 2로 나눈다는 것이고 뭐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소수점 이하 소수 부분은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변환할 진수로 나누고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일단 정수 부분을 변환할 진수 2진수로 나눠주면 2, 5, 10 나머지 1이죠. 2는 4 나머지 1이죠. 2는 2 나머지 0이죠. 나누려는 수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될 거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눈 것이고요.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한다. 역순으로 표시하면 10, 11 이렇게 역순으로요. 그러면 얘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101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점 부분은 2를 곱해준다라고 했죠. 0.625를 2를 곱해줍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소수점 이하가 전부 0이 될 때까지. 5, 20, 2는 4, 6, 2, 12. 그 다음 1.250이죠. 자리 올림 발생한 것을 여기 소수점 밑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1을 적어주고요. 그러면 0.250이 있는 상태죠. 다시 2를 곱해줍니다. 0이는 0, 5, 2, 10. 1 올라가죠. 0.550 여기 0을 다시 여기 적어주고요. 자리 올림 발생한 부분을 여기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직 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500을 다시 2를 곱해줍니다. 0이는 0, 0이는 0, 5, 20 소수점 찍어주고 그럼 여기 1 부분을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가 전부 0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해주고요. 1011.101 그래서 10진수 얘가 이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 수가 나와주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럼 얘도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럼 3번도 맞게 되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도록 하죠. 4번을 보면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을 하려면 8진수를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자른 후 각각 16진수를 한 자리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10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16진수로 변환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자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16진수로 변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진수 3자리가 8진수 한 자리다.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2의 3승, 2의 4승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 보자라는 것이죠. 우선 10진수 11.625라는 것을 8진수를 하나 만들어 줘 볼게요. 8진수를 만들어 줘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떤 수를 10진수를 8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나누기 8하고 이 부분은 곱하기 8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11을 8로 나누게 되면 8일은 8 하고 나면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3이죠. 그러면 1, 3, 점. 그 다음에 0.625를 8로 곱해주면 5, 8에 40, 4 올라주고 8에 16, 22 올라가고 6, 8에 48.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자리 올림한 것을 여기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팔진수 13.5가 나오게 됩니다. 팔진수 13.5 얘를 이제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16진수로 변환해주면 되죠. 자, 크게 적어놓고 보도록 할게요. 13.5 팔진수. 자, 여기 뭐예요? 이진수 세 자리에 해당한다고 했죠. 얘도 이진수 세 자리에 해당할 것이고 얘도 이진수 세 자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니까 4, 2, 1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 2, 1이죠. 그럼 2하고 1만 있으면 되잖아요. 얘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 1만 있으면 되고 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 0, 0, 1, 0, 1, 1. 5는 어떻게 하면 돼? 4, 2, 1이니까 얘와 얘만 살아남으면 되죠. 101. 101이죠. 101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얘를 16진수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진수 네 자리로 끊어주면 되죠.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자리씩 자르는 것이 아니고 네 자리씩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자리 잘라주고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네 자리 잘라주고 채워지지 않는 곳은 0을 패딩해서 채워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워주면 되는데 다 0이니까 의미 없으니까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놓고 생각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16진수로 바꿀 수 있게 되었죠. 자, 여기 8, 4, 2, 1이고요. 8, 4, 2, 1이죠. 2의 제곱, 2의 3승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0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8, 2, 1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11점. 얘는 이거 두 개 생각할 필요 없고 10이죠. 자, 16진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앞에서 10부터 A, 그 다음에 11, B, C, D, E, F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면 10은 A고 11은 B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진수 B.A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16진수 B.A를 10진수로 바꾸면 16의 0승, 16의 마이너스 1승 해주게 되면 16의 0승 1이죠. 그러면 11 곱하기 1이니까 11. 점. 그 다음에 A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6분의 10이니까 8분의 5. 그러면 0.625죠. 625 10진수. 그럼 11.625잖아요. 그래서 H로 돌아가면 B.A 16진수는 11.625 10진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맞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2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8진수를 뒤에서부터 4자리씩 잘라서 16진수 한 자리로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되었다.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그 풀이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방법을 익혀버리면 됩니다. 뭐 원리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방법을 계속해서 보면서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대칭키, 비대칭키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구분해 두고 넘어갑시다. 우선 대칭키 암호화 기법, 비밀키 암호화 기법, 단일키 암호화 기법, 이거 모두 같은 말입니다. 암호화와 복호화에 같은 암호키를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기 여기 1번을 보면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하고 복호화한다라고 했죠. 이것은 비대칭키 암호화 기법, 다른 말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암호화할 때와 복호화할 때 키가 서로 다르다. 대칭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름만 잘 구분해 두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암호화, 복호화의 속도가 빠르다.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다. 이건 대칭키, 비밀키, 단일키 암호화 기법의 장점이 되겠죠. 4번 사용자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이건 뭐예요? 바로 단점이 되겠죠. 자, 그럼 비대칭키, 공개키, 암호화 기법의 장단점은 뭐겠어요? 이 반대로 해주면 되죠. 장점은 대칭키의 단점이 장점이 되겠죠. 이 부분이 관리해야 할 키의 개수가 적어 키의 분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얘와 반대로 가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장점은 이제 단점이 되겠죠.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암호화와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이 방화벽 문제도 아주 꾸준하게 나옵니다. 방화벽 문제가 나오면 우선 이게 외부 문제인지 내부 문제인지부터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방화벽은 당연히 외부에서 침범하는 불길을 막아주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길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화벽도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 개념이지 내부의 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을 보면 내외부 위험에 모두 대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스템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나오면 내부라는 말이 나오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5번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의 백업과 그다음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1번 특정 날짜와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를 예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려면 제어판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어판에 들어와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어판에 보면 백업 및 복원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백업 설정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업 대상이 나오면 다음 눌러주고요. 다음 눌러주다 보면 여기 아래쪽에 일정이라는 부분을 변경할 수 있죠. 여기 부분을 보면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를 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윈도우즈에서 백업에 사용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bkf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백업에 사용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BKF,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백업 유틸리티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업 파일이라고 해서 흔히 보는 BAK 확장자가 많죠. 이거 아니라는 거 잘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 파일을 복원할 경우 복원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복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백업된 것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제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제어판에 보면 여기 복구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시스템 복원 열기라는 것이 있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원할 수 있죠. 자, 지금 물론 이제 파일 단위로 백업해 둔 게 없어서 그런데요. 파일 단위로 백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원하는 파일만 선택해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복원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